제가 이분을 모시면서 지금 되게 어색한 게 저희가 몇 주를 봤는데 항상 가발을 쓰고 바보 같은 맞아요. 표정으로 이렇게 한 5주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뵀던 분이라 제 채널에서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는 게 너무 어색하기도 하지만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뮤지션 모셨습니다. 최유리 씨. 안녕하세요, 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는 처음 보죠. 멀죠? 그거 기본 머리. 멀죠. 기본 머리는 처음 봬요. 네, 기본 머리. 그러니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가발을 쓰고 있었거든요. 단발머리 가발 쓰고 맞아요. 계속 보다가 처음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모시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유리 씨한테 막 진짜 팬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막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밥 먹을 때 옆에 이제 앉아 있어갖고 제가 그동안 표현은 못했지만 제가 진짜 너무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기억이 맞아요. 이제 있어요. 감사해가지고 네. 촬영 끝나고 이제 바로 매니저 언니한테 자랑했었어요. 진짜 저 진짜 뭐 여기 제작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팬이었고 모르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유재하 경연대회 출신이세요. 유재하 경연대회라는 대회가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유재음악 경연대회는 자작곡으로만 나가는 대회고 보통은 싱어송라이터를 꿈꾸시는 분들 그렇죠. 혹은 그냥 작곡만 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약간 등용문처럼 나가는 그렇죠. 대회가 됐어요. 되게 역사가 맞아요. 오래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이게 인증 마크처럼 생각되기도 할 정도로 맞아요, 유재하 맞아요. 음악 경연대회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경연대회인데 거기서 수상을 했던 조금 뭐랄까 요즘 분들 중에 유재하 경연대회 수상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두각을 좀 나타내는 우리 유리 씨인데 오늘도 제가 이 컬러로 입고 왔지만 유리 씨를 또 굳이 얘기하자면 유명세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준 노래가 숲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숲색 입고 왔거든요. 오, 네, 약간 이따가 옷 소개하는 타임 있죠? 그거 아시네? 저 알죠? 저는 선배님 채널 되게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MBTI 저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INTJ예요. 맞아요. 네. 그 T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ISTP. ISTP. 숲색을 찾아와서 입고 왔는데 네. 숲이라는 게 사랑을 많이 받기 시작한 게 맞아요. 나오고 좀 지나서잖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숲이라는 노래가 막 몸집이 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입소문이 났어요. 근데 또 확 역주행도 아니었고 네. 이렇게 선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뭔가 살이 붙더니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추측으로는 네. 이제 아이돌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커졌나 싶고 그러면은 뭐 최고의 효자곡은 아무래도 숲이죠. 숲이고 네. 세컨. 세컨은 동그라미 혹은 밤바다? 동그라미는 초창기에 나왔던 곡이라 그런가? 완전 데뷔 앨범 네. 타이틀곡이고 그러니까, 뭔가 한 번 반짝하는 곡들보다는 저는 꾸준히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그쵸, 유지되더라고요, 그쵸. 노래가. 그래서 동그라미도 꾸준히 사랑받고 어, 이유는 모르겠네요. 표현이 자꾸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떠야 음, 유지가 오래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졸부라 그러죠. 확 그냥 갑작 보자. 확 뜨면 눈에 너무 띄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미지 소비가 사실 뭐 많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뜨면 쌓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아마 제가 뭐 장담하건대 물론 뭐 감히 뭐 이런 뭐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음악으로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마무리 같은 멘트를 벌써부터 하게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선배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뮤지션 선배님들도 네, 유리 되게 음악 오래 할 것 같다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알 것 같긴 한데 오바 안에서? 오버 안에서 안나돼서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같아. 선배 뮤지션 분들이 해온 음악들이 있잖아요. 사실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한 줄기 빛 같은 후배들이 있어요. 뭐 저는 뮤지션이 아니지만 리스너로서 네. 그냥 이 청자로서 이런 음악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이제 쏠리는 경향 중에 이제 한 분씩 툭툭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어서 좀 선배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중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마 예뻐하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이 자리는 항상 초대석이라고 하지만 네.
덕질하는 자리예요. 저를 위해 만들어진 시간이고 예, 노래를 오늘 네. 뭐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곡을 좀 요청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 곡들이 있지만 처음 알게 된 곡을 좀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한 동그라미라는 곡을 동그라미. 한번 불러주실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대로 내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볼까. 모진 구석 하나 없구나.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거저간이 닮아있구나.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오늘은 곧 사라져 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더 큰 먼지가 되었나. 날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갇혀 지내도 나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 잊고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서투러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이대로 또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또 걱정에 말을 해. 나는 겁이 나서 또 울고만 있고 오늘은 곧 사라져 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더 큰 먼지가 되었나. 날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갇혀 지내도 나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 잊고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서투러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잊고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서투러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이대로 나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러울까. 그 옆에서 인이어로 듣는 내가, 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울까. 유리 씨 같은 보컬을 보면서 진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속삭이듯이 노래하는 걸로 파워가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이런 곡들을 네. 나 같은 사람 부르면 그냥 조용히 노래하는 사람이야.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무슨 차이인 거예요? 이 프로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청자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제 노래는 네. 보통의 그 여성분들이 가진 음역대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한 3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많죠. 어쨌든 제가 가진 음역대 안에서 강세를 주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다이나믹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좀 현악기처럼 부르는 걸 그쵸, 선호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섬세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 그 되게 노래들은. 스트링 같아요. 맞아요. 그 스트링 같은 느낌이 보컬에서 느껴지는데 진짜 이거 프로의 영역이잖아요. 얼마 전에 금오네라는 공연을 했을 때 일종의 고백을 불렀어요. 저는 그냥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불렀어요. 일종의 고백은 크게 연습 없이 그냥 많이 듣긴 했으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리허설 때 무대에서 이렇게 불러보는데 내가 거기 여기 서서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른다면 몇 명은 진짜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근데 선배님은 약간 소년미가 있어요. 노래 부르실 때. 근데 영은 삼촌은 약간 딱 그 삼촌만의 톤과 질감과 그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 네. 이런 느낌. 다음 주인가 됐는데 싱어게인에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싱어게인을 나와서 부르시는데 그냥 볼 때랑 내가 불러보고 본 거랑 다른 게 있구나 확실히. 아무리 뭐 이게 작게 부르고 크게 부르고의 느낌이 아니구나. 유리 씨도 노래에 가성이 되게 많은데도 가성으로 안 느껴져요. 새로운 그냥 유리 씨, 최유리 씨의 소리로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타고나기를 말도 가성으로 하고 네. 그런 사람이라서 이게 되는 거고 가성 보컬이 아니신 분들이 저처럼 부르면 아마 목이 아프실 거예요. 애초에 여기 구조가 가성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걸 갖고 계시네요. 뭐 연습도 많이 하셨겠지만. 연습보다는 타고난 거를 하는 게 네. 가장 목에 무리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스타일을 찾은 거구나. 그쵸. 숨은 곡? 제 노래 중에요? 제 노래 중에 숨은 곡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곡수도 지금 70곡이 넘고 맞아, 앨범을 되게 자주 맞아요. 많이 냈잖아요. 거의 한 4개월 턴으로 내서 콘서트에서도 못 부르는 곡이 엄청 많아서 셋리스트 짤 때 되게 고민 많이 되겠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요. 저도 오늘 셋리스트에 빠진 네. 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짧게 듣고 싶은 노래가 한 곡 있는데 네. 그 가볍게 그냥 불러줄 수 있나 해서. 그럼 후렴만 네. 할까요? 아름다운 날 이런 여유로운 말은 자연스럽게도 멈춰진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괜히 막 바게트빵 같은 거 하나 들고 싶고 하는 그 느낌. 약간 맑으면서 프레시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라는 곡도 있지만 올해 나왔던 곡 중에 네. 외로움이라는 것, 그 앨범을 지금 마지막으로 다음 앨범이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아니요. 또 있었나요, 중간에? 중간에 밝은 앨범을 하나 냈어요. 노래 앨범이라고 네. 잠수랑 세상의 동화처럼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곡이 잠깐 있었어요. 진짜 많이 자주 이걸 작업을 하는구나. 그죠. 올해는 싱글 앨범 2개 내고 네. 이제 EP 내고. 근데 보통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뮤지션분들이 앨범의 주기가 주기가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집, 2집 때는 뭐 몇 달에 한 번 나왔다가 갑자기 이게 1년이 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막 6년 만에 나오고 막 진짜로 이런 가수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 유리 씨는 어쨌든 이게 계속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팬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는 엄청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고. 아. 그럼 앨범을 내고 사실 바로 다음 앨범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거 활동을 하면서. 저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업하는 게 재밌어요. 제 기준 일은 네.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아. 수단 같은 거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노래를 하고 무대를 하는 건 제 기준 일이에요. 근데 작업은 일이 아니라서 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래를 하고 그래서 이 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은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업은 힘들어하는데 무대에 오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반대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이네. 그죠. 네. 저 스스로도 네. 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리 씨도 어쨌든 주변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쵸. 혹시나 안 쉬나? 직원들은 그렇게 네, 얘기해요. 직원분들도 또 안 쉬어? 아니, 저희는 근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팀원들끼리. 그래서 근데 유리야 넌 대체 왜 안 쉬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근데 이상하리만큼 저보다 더 일해요.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죠. 네. 사실 이렇게 앨범이 빠릿빠릿하게 나올 수가 그쵸. 없죠. 그분들이 다 하시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작업 외에는 그 어떤 개인 일상에 뭐 묻어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진짜 핸드폰 게임? 핸드폰 게임? 아니면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메이플 스토리. 늦게 했어요, 게임을. 아 그래요? 엄청 한 20대 초반 때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늦바람이 불어서 근데 왜 메이플 스토리였어요? 게임 선택했을 때. 저는 근데 또 경쟁하는 게임은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과. 근데 이기고 지고 하는 게임. 메이플 스토리는 정말 이게 동물의 숲 같아요. 저 동물의 숲도 좋아하는데. 초딩들이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자리 뭐 싸움. 어른분들도 많지만 자리 싸움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광장 같은 데는 안 가고 네. 막 시장 같은 데 안 가고 거기서도 내향형 캐릭터 이제 구석구석 가서 저는 막 심장이 떨려요. 막 사람 경쟁하면. 사람 많은 데 가면 네. 제가 롤 되게 잘하거든요. 저도 잠깐 했어요. 어느 정도? 그거요? 네. 개그? 티어? 저는 플래티넘. 그게 어떻게 잠깐으로 플래티넘?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하기에는 1년? 플레? 난 롤 아예 모를 줄 알고 그냥 속이고 넘어가려고 저 롤 되게 잘하거든요 했는데 플레면은 제가 했으면 했죠. 네. 거의 유사 골드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골드 네. 원래 움직임이나? 그냥 하나씩 올려만 네. 해도 되더라고요. 다 올려만 하던데. 하나만 올린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롤도 플레까지 했으면은 딱 한 번이에요. 그냥 발 얹었다가 다시. 그거라도 난 제발 그거라도. 에? 아니요. 저 화 그거 진짜 맨날 내요. 그럼 롤 할 때 채팅도 해봤어요? 네. 롤 할 때 하세요. 저요? 보통 이제 롤 할 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게임할 때 화는 제가 오히려 화를 내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게임할 때는. 그럼 평소에 진짜 평소에 좀 화낼 때 불합리한 게 좀 있다. 저도 좀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그 방송에서 너무 저를 순하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나와서 저는 제 방송 나오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는 건 사실 얘기 안 하는데 일이 불합리한 거 좀.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돼 어, 라고 얘기하죠. 이 톤으로. 그러면 좀 사람이 화가 나면 뭐 예! 좀 이렇게 약간 좀 매서운 톤이라든지. 매서운 톤. 네. 뭐 매니저님 좀 이렇게 화나고 있을 때 약간의 좀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좀. 근데 말투가 따뜻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네. 약간 가끔은 이렇게. 좀. 실제로 이러면서 장난 많이 쳐요.
이렇게 때리기 장난. 이렇게. 아, 우리가 혹시나 해서 네. 유리 씨 온다고 해서 저는 제가 다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불합리한 아니면 네. 혹은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약간 저는 좀 띠꺼워지거든요. 뭐 아. 띠껍다기보다는 좀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받으면 저는 항상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이라 네. 유리 씨 같은 분이 와서 혹시나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짧게나마 네. 사연을 좀 받아봤어요. 오, 그래서 한번 읽어볼 건데 좋아요. 읽을게요. 네. 제목 전 여친이랑 아직도 DM하는 남친. 안녕하세요 우재님 유리님.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남자친구랑은 동갑이에요. 사귄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저희는 싸우는 걸 안 좋아해서 문제가 생겨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화로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꽤 안정적으로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랑 같이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DM 알림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그냥 크크크크크크크. 저는 전 남친들이랑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전 여친이랑도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이에요. 헤어질 때 크게 싸우지 않았다면 그냥 편하게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친은 진짜 감정 1도 없고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라며 오히려 그 친구는 지금 썸 타는 사람도 있다면서 억울해했어요. 실제로 DM 내용을 봤는데 정말 일상적인 대화였고 서로 미련 남은 듯한 분위기도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욕도 하고 장난치는 느낌이랄까? 그럼에도 저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라면 전 남친이랑 그렇게까지 연락은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제 입장이 당연한 걸까요? 오, 라고. 라디오 같다. 라디오의 요일 코너에 고정으로 나오는 되게 잘하는 고정 게스트 같다. 이제 유리 씨는 헤어지고 나면 네. 그냥 아예 이렇게 끊어내는 편인 거예요? 아니면 저는 막 굳이 막 헤어졌다고 해서 막 차단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차단을 안 했으니까 연락이 오면 그 연락에 대해서 인지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만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다면 답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나는 사람이 현재 있다. 그럼 그거는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다. 일상적인 대화여도. 그렇죠.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게 왜? 뭐 때문에 하는데? 그죠. 뭘 얻으려고 하는데? 음.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저기 심심풀이로라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있으면 할 수 있지. 뭐 대답 정도는 할 수 있고 하는데 있는데.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근데 뭘 얻으려고? 이를 집밖에 안 되는 거를 왜 하냐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서 또 이 또 사연 주신 분도 사실 DM 저는 내용을 왜 봤냐? 그러니까 아. 생각이 아예 똑같네. 그죠. 이거는 네. 판도라예요. 핸드폰을 그래. 보는 건. 같이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나 뭘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알림 뜨면 바로 고개 돌려요. 저도 약간 그런 아. 편이에요. 저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네. 저는 친구도 그렇고 보다가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톡이나 이런 게 오면은 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뜨면은 누군데?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그쵸. 되고 어떤 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 뭐 배너 뜨면은 뜨면? 그냥 바로 돌리고 근데 그거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괜히 그렇게 행동하면 괜히 더 그렇죠, 알려주기 그렇죠. 싫어. 완전 사적인 영역은 맞아요.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이성적으로 대화를 평소에 풀었던 건 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져요. 맞아요. 이렇게 된 거는 앞에 이성적인 대화도 가짜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맞아. 네. 그냥 싸우기 싫어서. 맞아요. 싸우기 싫어서. 근데 약간 그 다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유리 씨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나랑 말투만 다르지 아예 똑같은데 저랑 답변이 똑같은데도 다정해 보이고 난 왜 따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결론은 말 뻔사밖에 없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말투나 이런 거가 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새 앨범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제죠. 네. 신보가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놀라지 마세요. 원래 저라면 바로 그 전곡 플레이를 했을 텐데 네. 참았어요. 오. 내일 녹화니까 이 첫 청음을 라이브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앨범보다 라이브를 먼저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 당장 내일이니까
살짝 부담. 아 그래요? 아니, 그거는 마음의 부담보다 네. 이제 잘해야지.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앨범은 머무름 하나라는 시리즈로 생각하고 있는 앨범이고, 다음 앨범은 이 컨셉으로 또 낸다면 머무름 둘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트랙 순서대로 시점이 점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화자 시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언덕 올라가서 보이는 길이 사랑길이고, 사랑길에 있는 단풍을 이렇게 올려다 보다가 이제 날아가보자 해서 땅도 아닌 하늘도 아닌 그 사이에서 느끼는 고요함이나 막 평온함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또 내려와서 뭐 사랑하나 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애썼을까 하면서 네. 이제 또 내가 저기 태양 갔다 온 태양 여행했던 얘기 들려줄게로 마무리되는 그런 약간 좀 하나 테마가 명확한 이게 앨범입니다. 이래서 되게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앨범을 들을 때 그 앨범 전체를 저는 늘 들었거든요. 네. 그게 뭐 테이프 시절부터 그랬고, 스트리밍으로 넘어와서도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나오면 저는 앨범 통으로 들어요. 예전 뮤지션분들은 이 앨범의 테마에 얘기한 이런 흐름이라는 거를 넣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재미가 너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귀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가운 앨범인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 앨범은 그냥 쭉 듣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곡을 듣고 다시 또 땅이기 때문에 시점이 다시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아, 다시 무한 또- 반복 5곡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주실 곡이 땅과 하늘 사이라는 곡이고,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이 곡은 마지막에 이제 듣는 걸로 하고. 네, 어떠셨어요? 이제 오늘 생각보다 음악 얘기 많이 하죠? 완전 전부 다 음악 얘기고, 네. 저는 음악 얘기가 아니어도 네. 요거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하던 채널이었고, 아,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저는 서울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부산 콘서트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저희 팬덤명이 모래거든요. 그래서 모래분들이 조우재 선배님 채널 엄청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덕분에 나와서 노래 재밌게 하고 갑니다. 진짜요? 재밌게 봐주세요. 서울콘에서 불렀던 시즈고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그걸 원키로 대박이다 진짜. 자, 땅과 하늘 사이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안녕히 계시렵니까 하면 돼요.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시렵니까? Forgive me. 날자 먼 모르고 뛰던 때처럼 날자 무서운 게 없었던 때처럼 뭐가 이리 두려워진지 몰라 모든 게 나를 붙잡고 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게 잡아두는 건지 날자 숨어도 날아가다 숨자 날자 지겨운 마음은 남겨두고 그저 그런 생각은 걷어내고 또 나타날 구름마저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은 남겨둬야만 해 이제야 숨 쉬는 듯해 이곳이 내가 그리 바랐던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해도 모든 게 다 상관없이 들려오는 이 모든 소리를 가만히 날아 눈 감고 숨을 쉴 거야
혼자 떨리는 내 두 날개를 믿고 날자 이제는 구름 한 점 없으니 이쯤 되면 멈출 수도 있겠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새파란 하늘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사람들 이제야 숨 쉬는 듯해 이곳이 내가 그리 바랐던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해도 나 모든 게 다 상관없이 들려오는 이 모든 소리를 가만히 날아 눈 감고 숨을 쉴 거야 올라갈 나의 길이 남았어 세차게 날아 숨 고르고 다시 가자 이 노래 언급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섣부른 멘트일 수도 있는데 저 올해 들은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이렇게 벌스에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멜로디 라인들이 많고 저 약간 반음씩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응 약간 이렇게 그 약간 마음 건드는 그 느낌의 라인들도 너무 예쁘고 이번 앨범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달라요 그래요? 이거는 조금 유리 씨가 평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펼치는 느낌이 맞아요. 많이 들고 확장돼 있고 곡을 진짜 잘 쓰는구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뭐 저기 지금 난 토해내는 거니까 네. 와. 아 저 그냥 이렇게 마무리로 원래 네. 인사라고 하려고 네. 그랬는데 이 곡에 대한 그 저의 느낌을 얘기 안 하면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와 진짜 너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곡이 보통 원래 유리 씨 곡이 멜로디가 되게 소위 말하는 되게 맛있는 멜로디가 많긴 하지만 곡 자체가 좀 차분해서 네. 들을수록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첫 청음에 이렇게 좋은 곡이잖아요. 선배님이 근데 네. 되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막 뭐 귀가 열려있다 듣는 귀가 좋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선배님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좋아하니까 이런 애정이 있으니까 네. 음악을 그래서 그렇게 듣는 건데 진짜 이거는 되게 심상치 않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노래가 너무 그냥 너무 좋아요 곡이. 우와. 그렇지 않아? 이제야 숨 쉬는 듯해